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알아볼 범위는 장소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인데요. 아까 전치사가 뭔지 설명해 드렸으니까 형용사랑 부사 두 개로 나눠지는 것, 그리고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인데, 자, 예시부터 바로 넘어갈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Where's the cat? 너 고양이 어딨어? On the table, 책상 위에 아니면은 under the table, 책상 밑에. 즉, on the table 했을 때 위에, under the table 했을 때 뭐뭐 아래 라고 해석되는 애들이 있는데 이 지금 구체적인 전치사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게 1번에 있습니다.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는 좀 이따 할게요. 이 부분은 아까와 달리 설명할 부분보다는 외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얘 같은 경우는 at이랑 in을 같이 외워야 되고요. 이에 대한 이유로서는 at은 비교적 좁은 정수, 그리고 in 같은 경우는 비교적 큰 장소, 그리고 뭐뭐 안에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은 in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되고요. 자, 이제 on 같은 경우가 좀 중요해요. on 같은 경우는 언제 쓰냐? on은 뭐 접촉해 있을 때, 접촉해 있고 그 위에라는 느낌이 on이라는 부분을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이거에 대한 설명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t 같은 경우 한 지점, 비교적 좁은 장소라 했죠? 이게 어떤 느낌을 말하는 거냐? 뭐 at school, 혹은 at the restaurant, 뭐 식당에, 혹은 학교에, 혹은 모서리에 이런 식으로 쓸 때 좀 비교적 좁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이 부분에 한번 보면은 폐쇄된 느낌이면 at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He was sleeping. 그는 자고 있었어. At the corner of the street 하면은 이제 이 부분 보면 of the street이라 하면은 그 큰 도로에서 at the corner이라 했죠. 모석통이. 자, 그렇다면 이 큰 길거리에서 모석통이면 얼마나 좁아요. 그쵸? 지금 이 큰 데를 다 제쳐두고 이 모서리에서만 자고 있다라는 느낌일 때 비교적 좁은 장소라는 게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시죠? 그래서 at이라고 했을 땐 비교적 좁은 장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교적 좁은 장소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in 같은 경우가 뭐뭐 안에라고 해석되거나 뭐예요? 비교적 넓은 장소라 했죠? 비교적 큰 장소.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Your key, 너의 열쇠는 is in that drawer. 저 그 서랍 안에 있다라는 느낌인데 여기 안에라고 해석됐죠? 그래서 비교적 큰 장소로 해석 예시를 준 게 아니라 여기서는 뭐뭐 안에라는 느낌이 지금 예시를 들어간 건데 뭐 비교적 큰 장소라고 하면은 he is in Mexico. 무슨 뜻이에요? 그는 멕시코에 있다라고 해석되죠. 지금 멕시코라고 하면은 아까 at에 비교해 보면은 at은 지금 뭐 모석덩이 혹은 뭐 학교, 식당 이런 거 할 때 at이라고 했죠. 근데 in 같은 경우는 나라, 뭐 도시, 시골 뭐 이런 느낌의 in을 쓴다라고 아시면 돼요. 이 두 개를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다 하면 외국인보다 잘한다는 거예요. 왜? 외국인들도 항상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구별 방법은 뭐뭐 안에라고 해석됐을 때는 무조건 뭐다? in이다. 그리고 비교적 좀 큰 것 같아 하면 in, 뭐 비교적 좀 좁은 것 같아 하면 at. 이 부분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 부분 넘어가 볼게요. on. on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라 했죠? 접촉해 있고 그 위에라고 해석을 했죠. 그래서 접촉해 있는 느낌이 강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번 해석을 볼게요. Look at the picture. 저 그림을 봐라. On the wall. 지금 벽에 닿아 있는 그림을 봐라. 벽에 있는 그림을 봐라라고 했는데 여기가 벽이라고 칠게요. 이 벽에 지금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은 뭐 피카소든 누구든 그림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벽이 지금 그림에 닿아 있지 않고서야 지금 이 그림이 걸려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죠. 그래서 on the wall이라고 해요. 왜? 접촉해 있으니까. 그래서 뭐뭐 위에라고 해석되거나 접촉해 있는 느낌이다 하면 뭘 쓴다? on을 쓴다라는 게 포인트였어요. 이해되셨죠? 자, 다음 범위 볼게요. above하고 below가 있는데 얘는 같이 외울게요. 뭐뭐보다 위에 할 때 above, below는 뭐뭐보다 아래라는 부분. 자, 예시 한번 볼게요. The plane was flying above the clouds 하면은 구름 위로 비행기가 날고 있는 거예요. 자, 구름 위에 있죠? 뭐 구름 아래로 날면은 지금 뭐 추락 사고 일어날 수도 있고 뭐가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plane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비행기는 뭐뭐 위에 나는 존재지 아래로 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above라는 전치사를 썼다는 부분 그리고 she dived below the surface of the water 하면은 그녀는 다이빙을 했대요. 자, 다이빙이라는 표현 자체가 수영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은 알 건데 제일 밑에 수면으로 넘어간다라는 느낌이지 표면을 수영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다이빙 자체가. 그래서 dived라는 표현을 보자마자 아 그러면 아래로 갔겠구나라는 표현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below라는 전치사를 썼다. surface 같은 경우는 표면이에요. 그래서 the surface of the water 하면 물의 표면, 즉 수면. 그래서 수면 아래로 당연히 다이빙을 했겠죠. 그래서 뭐뭐 아래에 라고 해석됐을 때는 below, 뭐뭐보다 위에라고 해석됐을 때는 above라는 전치사를 쓴다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over하고 under를 같이 외울 거예요. 지금 계속 세트화해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반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트화를 시키고 있는 건데 나중에 되면 헷갈리실 부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문제 풀 때. 그래서 그때는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자, 표면에서 떨어져서 위에라고 돼 있고 위에 혹은 표면에서 떨어져서 아래라고 써 있는데 자, 예를 들게요. 여기 돌멩이가 있고 여기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자,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 이 돌덩이를 건너서 가는 거죠? 뛰어서 넘어가는 거지 아래로 갈 수 있어요? 돌멩이보다? 안 되겠죠. 들고 막 이렇게 밑으로 기어가지 않는 이상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는 물체를 뛰어 넘어간다라는 느낌이면은 항상 어떤 표현을 쓴다? over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게 포인트이고요. 무엇보다 아래, 즉 림보를 생각하시면 돼요. 림보 다들 아실 수도 있겠는데 림보라는 게임이 어떤 게임이냐? 이렇게 뭐 봉 같은 게 있어요. 이 봉 아래로 지나가는 거예요. 즉 유연성을 시험하는 뭐 그런 테스트 같은 건데 림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under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한번 예시 볼게요. I saw a rainbow over the mountain. 지금 단위가 커졌을 뿐이지 이렇게 산이 있고 지금 얘를 건너간 거죠. 지금 산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건너갔다 뛰어 올랐다 뭐 이런 표현으로도 지금 가능해요. 그래서 레인보우 무지개가 지금 어 산을 건너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I saw a rainbow 하면 나는 무지개를 봤다. over the mountain 하면은 그 산 위로, 산 위에 봤다. 그래서 이 두 산이 지금 즉 방해물을 건너간다는 느낌이면은 over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the boats 하면은 그 배들은 are under the bridge 하면은 다리 밑에 있다. 즉 다리라는 거는 지금 물이 있는데, 즉 강 같은 데를 건널 때 다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강이라는 게 있을 때 이 강보다 위에 갈까요? 아니면 아래에 지나갈까요? 지금 배가 있다고 치면은 배가 이렇게 있으면은 아래로 지나가죠. 다리 아래로. 위로 이렇게 갑자기 공중부양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주로 배라고 표현을 하고 브릿지가 있으면 다리가 있으면 다리 아래로 항상 건너간다는 거. 그래서 under이라는 전치사를 쓴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지금 before하고 behind 이렇게 묶어서 가겠습니다. 자, before하고 behind 같은 경우는 before는 뭐뭐 앞에, behind는 뭐뭐 뒤에라는 뜻인데 한번 볼게요. He stole my pen 하면은 그는 나의 펜을 훔쳐갔어. Before my eyes 하면은 내가 눈치채기도 전에 라는 뜻인데 이 부분이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Before my eyes 하면 눈치채기도 전에 내 눈앞에서 내 눈앞에서 뺏어갔는데 내가 이미 다 보고 있는 광경이라면 내가 다시 돌려줘 했겠죠. 근데 나도 모르게 이미 가져갔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나 쥐도 새도 모르게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before my eyes라는 표현을 꼭 외우시면 되시겠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한 예시를 더 드리자면은 before 같은 경우는 언제 주로 쓰냐? You can see the building before the cafe. 이런 식으로 써요. 너는 지금 카페를 보기 전에 빌딩을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쓸 때 전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before이라는 예시는 예로 보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자, 다음 behind 볼게요. behind 같은 경우는 the mouse hid behind the hat. 뭐 그 쥐가 뭐 모자 뒤로 숨었다라는 표현인데 얘는 지금 뒤라는 표현이 확실하게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확실하게 구별할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갈게요. 이 부분 좀 기억하세요.
자, 다음 부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eside하고 by 그리고 near 얘네 두 개를 좀 합쳐서 볼 건데 beside랑 by는 둘 다 옆에라는 뜻이고요. 근처에라는 표현은 near입니다. 자, 이 두 개는 엄연히 차이점이 있어요. 지금 지저분하니까 아까 했던 부분은 다 지울게요. 자, beside하고 by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빌딩이 있어요. 이 빌딩 옆에 식당이 있습니다.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자, 이럴 때 어떻게 쓰냐? The restaurant, 식당은 is beside the building. 혹은 is by the building. 이런 식으로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즉, beside랑 by 둘 다 어떤 거라는 걸 알면 된다? 뭐뭐 옆에라는 뜻인 걸 가진 걸 알고 있으면 되십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The bookstore, 그 서점은 is beside the bus stop. bus stop은 정류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beside랑 by 둘 다 표현을 쓸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서점은 지금 정류장 옆에 있다라는 표현인데 beside랑 by 둘 다 굳이 구별하실 필요 없이 둘 다 옆에라는 뜻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is there a drugstore 하면 이 drugstore가 약국이란 뜻이에요. pharmacy라는 표현도 있긴 한데 쉬운 표현으로 drugstore, 약국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near here 하면 여기 근처에라는 뜻인데 여기 근처에라는 뜻이랑 나중에 배울 주위에랑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근처라고 하면은 어떤 특정 물체를 주고요. 이 주위에라는 거는 이 딱 특정 물체 주위, 딱 그 근처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between A and B랑 among이랑 같이 볼게요. between A and B 같은 경우는 between이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두 개가 나온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 사이에 and가 항상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A 그리고 and B가 있죠. 그래서 두 개가 항상 나와줘야 돼요. between이라는 전치사를 쓸 거면. 자, 그러면은 예시 한번 볼게요. It was built. 이것은 지어졌어. between 뭐뭐 사이에 맨해튼이란 곳이랑 롱아일랜드의 사이에 그래서 and라는 표현이 있고 between이라는 표현을 쓸 거면은 and를 항상 뒤에 써주고 A랑 B가 항상 있어야 된다. 그래서 두 장소 사이에 있다라고 말을 할 때는 항상 두 장소가 나와야 된다. 뭐를 통해서? and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자, among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쓰이는 표현이긴 한데요. 예시 한번 볼게요. A British woman, 영국 여자애는 was among the survivors 하면은 생존자들 중에 있다라고 쓸게요. 자, 얘는 뭐뭐 사이에라고 하면 좀 헷갈려요. 그래서 뭐뭐 중에라고 한국말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에 대한 이유가 뭐냐? 지금 옆에 보면은 이제 문제에 좀 어려운 문장이 나와요. 그 그녀는 뭐 꽃들 사이에 있다, 꽃들 중에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꽃들 사이에라고 하면은 between A and B라고 좀 쓸 경우가 높아서 뭐 A and B가 안 나오면은 among을 쓴다라고 해도 되겠지만은 뭐뭐 주위에라고 해석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뭐 중에. 그래서 지금 얘네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뭐 사이에가 둘이 같더라도 between 같은 경우는 A and B가 무조건 나와야 되고 among은 그냥 바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among the survivors라 했지 survivors and survivors 이렇게 표현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A and B가 나오면 between A and B가 안 나왔다 면 among을 쓰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around 한번 볼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You can ride a train 하면 너는 기차를 탈 수 있어. Around Stanley Park 하면 스탠리 파크라는 데 주위에. 즉 어딘지는 정확하게 몰라. 근데 이 주위에 어딘가에 있다라는 표현. 그럼 얘랑 근처에랑 뜻의 차이는 어떻게 구별을 하냐? 뭐가 확실히 있는데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할 땐 near를 쓰고요. 요 주위에 하나 있을 거다라는 느낌이 near. 하고 around라고 표현을 했으면은 이 주위에 어딘가에 있다라고 확실하게 알아요. 그래서 near 같은 경우는 어디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 around라고 했을 때는 주로 어디 주위에 있다. 그래서 around가 더 확실한 표현인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이 친구들은 다 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험을 보긴 할 건데 노트 정리 다 했다 하면은 up이랑 down이랑 같이 외우시고요. into랑 out of를 같이 외우시고 from이랑 to를 같이 외우시고
for이랑 towards를 같이 외우시고 across랑 through를 같이 외우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예시만 짚고 넘어가 드릴 테니까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다 하면 저한테 바로 카톡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Salmon 하면 연어란 뜻이에요. Go up, 거슬러 올라간다. The river, 즉 방향을 나타냈죠. 강 위로 이런 식으로 가는 느낌인 거. To lay their eggs, 그들의 알을 낳기 위해서. 다음, the stone, 돌은 roll down the hill 하면은 이렇게 언덕이 있는데 여기에 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돌이 어떻게 갈까요? 굴러내려가겠죠? 그래서 방향을 나타내는 게 down, 아래로, 위로, up, down인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the people rushed into the building 하면은 빌딩 안으로 다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뭐 밖에 막 갑자기 우박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빌딩 안으로 다 뛰어 들어가겠죠?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 안에 들어가는 느낌이다 하면 into라는 전치사를 쓰고요. She came out of the house 하면은 그녀는 집 밖을 나왔다라는 표현인데 즉 밖에라는 표현이 out of인 거 정반대 표현은 into 그래서 into랑 out of를 같이 외우라고 한 거고요. 자, out of the house 집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뭐가 있겠어요? 주로 불이 난 경우죠. 그래서 불이 나서 집 밖에 나왔다 이런 경우가 이제 out of 이런 전치사를 제일 많이 쓸 때입니다. The water springs up from the rock 하면은 water springs up 하면은 튀어오른다라는 뜻이고요. From the rock 하면은 바위에서부터, 즉 뭐뭐로부터라고 해석되면은 from이라는 전치사를 쓴다는 거. He's going to Spain next year. 여기서 to라는 표현은 밑줄. 자, 그는 스페인으로 간다. 언제? 내년에. 그래서 어디에 간다라고 했을 때는 to라는 전치사를 쓴다는 거. 이 부분은 다 많이 봐서 알고 있을 거예요. 자, is this bus heading for Chicago라고 써 있는데 for이라고 하면은 목적지를 나타낼 때, 즉 뭐뭐행, 뭐 이번 역은 뭐 홍대행 열차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신도림행 열차입니다. 자, 그런 거를 나타낸다는 게 뭐냐? 즉 목적지를 나타낼 때 for이라는 전치사를 쓴다는 거, 방향을 나타낼 때는 그거 아시면 되겠고요. She's walking towards the shopping cart 하면은 그녀는 뭐뭐를 향해서는 얘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toward라는 걸 쓴다. 뭐뭐로, 뭐뭐에, 즉 to랑 toward랑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얘네 두 개를 확실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she's walking toward the shopping cart 하면은 그 쇼핑카트를 향해서 뭐 하고 있대요? 걸어가고 있다. 다음, the kangaroo is jumping 하면은 그 캥거루는 뛰고 있다. across the road 하면은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근데 이 도로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뚱뚱통 튀어가는 느낌. 그래서 가로지르다라는 표현이 across. across가 뭐뭐를 건너서 뭐뭐를 가로질러서 라는 전치사인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A bus is going through the park 하면은 얘는 좀 다르긴 해요. 이렇게 공원이 있어. 공원에 근데 길이 있는 거야, 이미 버스를 향해. 그래서 버스가 다닐 수 있는 이미 길이 있고 그래서 bussing through라고 하면은 이렇게 가로질러 간다라는 느낌인데 뭐뭐를 통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원을 막 이렇게 가로지르는 느낌이면 across인데 그게 아니겠죠. 버스가 어떻게 공원을 가로질러 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주위를 간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뭐를 통해라고 하면은 주위를 간다. 이렇게 좀 순환해서 배회해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혼란점이 있다면은 저에게 언제든 카톡 주시면 되겠고요. 예시 다들 하나씩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랑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랑 좀 어려우니까 예시를 다들 한번 써보시고 저한테 카톡 한번 주세요. 노트 정리하신 다음에 옆에 문제 푸시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초육 영어 담당하고 있는 영쌤이었습니다. 안녕.